이 물건은요, 묘지가 있는 땅으로 주변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묘지만 없다면 충분히 땅값 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 먼저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 구독자가 그래도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경매 정보,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 여기에 제가 간간히 섞여서 이야기하는 유튜브 뒷이야기도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는 흘러다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부터 가격이 비싼 물건을 도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종잣돈이 모여서 이쪽 세계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좀 적은 소액 투자 물건을 많이 찾아요. 저에게도 그런 물건을 또 많이 물어봐요. 여기에 생각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지시는 분들은 대출을 끼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금액으로만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서 여기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을 모두가 자기가 모두 취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씩 부동산 경매의 특수물건 쪽으로 발을 들입니다. 왜?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요, 부동산 경매를 아주 우습게 봐요. 낮은 가격에 낙찰받고 높은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짭짤하게 챙기면 그냥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처음에 입찰할 때 조금이라도 찜찜한 물건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해버리면 내가 부동산 경매에서 위험 요소라고 하는 거 다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물건을 찾기 시작하니까 좋은 물건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좋은 물건을 찾았다고 해도 낮은 가격에 낙찰 받으려고 하니까 매번 폐찰의 그 아쉬움을 맛보게 되는 거죠. 초보자들은 폐찰을 많이 하는 것을 자신이 운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만 조금만 좋았다라고 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제가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인 흐름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입찰 가격에만 목을 매는 경우도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폐찰이 자주 있다가 보니까 차츰 입찰 가격을 올립니다.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죠. 입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보지를 않고 입찰 가격을 올리면 낙찰 가격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입찰 가격을 조금 올리면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낙찰이 됩니다. 환호성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죠. 정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낙찰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정도는 딴 것처럼 좋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특수물건은요, 일반 매매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하자가 어느 정도는 하나씩이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하자가 지분 토지라면 소유 지분이 나뉘어져 있어서 일부만 갖게 되는 것이고, 전체 토지에 대해서 단독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이 지분 물건이 일반 매매로 쉽게 팔릴까요? 마찬가지로 묘지가 있는 땅, 남의 묘지가 있는 땅을 매물로 내놓는다고 하면 과연 이 땅이 팔릴까요? 혹시나 아주 저렴하게 땅을 내놓는다면 또 모르겠네요. 쉽게 팔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초보자가 쉽게 함부로 덤빕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저 묘지 주인이 이 묘지가 있으니까 저 땅을 사겠지? 비싼 값에 사주겠지? 이런 단순한 논리로 묘지가 있는 땅을 덜컥덜컥 낙찰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가 대비 몇 프로에 이 땅을 낙찰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정말 잘 받은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니,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저렴하면 뭐하고 비싸면 뭐해요. 그냥 땅속에 금덩이 묻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회전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은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잘 듣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그나마 조금 나아집니다. 스스로 깨닫는다고 해도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때부터는 흐름과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조금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경매 낙찰 이유를 대응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까, 뭐 이런 고민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에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은 있었지만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옆에서 착실히 좀 자기는 지켜볼 테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하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고민에 고민을 더해서 나름 그분에게 맞는 물건을 선정했습니다. 그 물건이 바로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사건 번호 2020-74728 이 물건이었어요. 이 물건은요, 묘지가 있는 땅으로 주변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묘지만 없다면 충분히 땅값 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 감정 가격은 7,3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 묘지로 인해서 경매 시작 가격이 5,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처음에 바로 입찰에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후회가 듭니다. 그런데 경매니까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유찰이 될 것이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유찰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유찰이 되었고 다음 경매가 시작되는 날, 바로 그날 아침에 경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경매는 최종적으로 취하가 되고 말았죠. 분위기상 첫 번째 경매 시작 가격을 훨씬 뛰어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입찰 금액을 높게 쓰려고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다 헛일이 되고 말았죠. 경매가 취하됐는데 제가 할 일이 있나요? 의미 없는 일이지만 낙찰이 된다면 다시 묘지 주인에게 이 땅을 되팔든지 아니면 묘지를 없애고 난 이후에 이 땅 자체만 놓고 팔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가격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는 높아질 거라고 판단했죠. 지금까지 묘지가 있는 땅을 제가 여러 번 처리했는데 묘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때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구 전략을 굉장히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짜야 합니다. 물건은 또 기다리면 나오는 것이고 그 때가 다시 오면 제대로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제가 생각할 때는 적당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물건은 사건 번호 2021 타경 5093 물건이고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지목이 전인 농지였어요. 물론 이번에도 묘지가 하나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물건으로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하게 전략을 풀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